우리 셋의 나이는 18살, 20살의 길에서 두 발자국 물러나 있다. 청소년이라는 이름을 가진 우리들은 그 누구보다 영화를 사랑하고 아끼는 학생들이다. 하지만 우리는 영화를 보다가 하나의 의문점이 생겼다. 홍상수 영화는 왜 청소년 관람 불가이며 기생충과 조커, 이런 영화들은 왜 15세 관람가일까? 15세는 되고 청소년은 안 되는 이 아이러니를 풀기 위해 우리는 카메라를 들었다. 지금은 틀리고 그때도 틀린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다. 우리는 먼저 학교 친구들과 선생님께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다가 당황했던 경험이 있는지 물어보았다. 15세라서 보러 갔는데 보기 싫은 장면이 너무 많이 나와서 분명 19금이어야 될 것 같은 좀 자극적인 장면이 나와서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학생이 같이 봤었는데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15세 등급가보다 훨씬 더 노출이라든가 특히 근데 그게 15세라는 말에 봐도 되겠지 하는 마음에 보러 갔다가 충격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좀 영화마다 너무 기준이 달라요. 막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보는 게 특히 뭐 청불인 건 이게 왜 청불인지 모르겠고 청불 아닌 건 이게 왜 청불 아닌지 모르겠는? 사실 등급 문제는 예전부터 계속 있어 왔던 것 같아요. 뭐 표현의 정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폭이 넓어진 수위가 넓어진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 이거는 이 정도 받을만 하지 하는 게 있는 반면에 엥 하는 것도 많았어가지고 그 선정 방법이나 이런 기준이 좀 애매모호한 것들이 많다 보니까 완전히 알맞게 되고는 있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영화를 관람하는 다양한 관객들에게 궁금해졌다. 더 다양한 사람들로부터 반응을 확인해보고 싶었던 우리들은 인터넷 설문조사를 개설한 뒤 교실과 올림픽 공원으로 발길을 옮겼다. 마스크 착용을 생활한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질병관리본부 1시간만 딱 해봅시다. 1시간만. 우리의 자신감이 부족했던 탓일까? 사람들의 문제였을까? 1시간 동안 진행된 올림픽 공원에서의 스티커 투표는 음향은 거세게 부는 바람 때문에 제대로 담기지도 않았으며 사람들의 많은 표조차 받지 못하였다. 지금 심정이 어떤가요? 투표밖에 못했습니다. 장소를 잘못 잡은 것 같습니다. 쟤 튄다. 실패란 없다. 앞으로 전진. 제가 만화 영화 많이 봤을 때 상영 중독이 딱 맞다고 생각해서 넷플릭스는 인정하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도 얘기해 주세요. 잔인한 거는 어린애들이 보고 막 우는 것도 있거든요. 영화 중에서는 어린이 영화인데 되게 잔인한 거 단추는 아직은 성인이 아니니까 이렇게 잔인한 거는 청소년이 못 보게 되는 것도 맞게 되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영 중독이 아닌 올림픽 공원에서 진행된 스티커 투표는 대부분이 어린 연령대의 친구들이 참여해주면서 예에 더 많은 표를 받았다. 올림픽 공원에서의 촬영을 마치고 우리는 교실로 향하기로 했다. 영화 상영 등급이 옳게 지정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선정성 있는 영상이나 아니면 너무 잔인한 거 같은 건 좀 다들 영화 말고 다른 데서도 못 보게끔 하잖아요. 기준이 뭐지? 왜냐 나는 모르는 뭔가 있겠지만 그냥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약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도 있는 것 같고. 기준이 너무 애매해서요. 유튜브나 다른 영상물들이나 TV에 나오는 거라던가 그런 건 정확한 기준이 있잖아요. 영화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19금이 되는지도 모르겠고 요즘에는 되게 폭력이라든지 성정성이라든지 이런 영화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추세인데 무분별하게 그렇게 굉장히 많은 양으로 들어오는 영화들을 많이 거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교실에서의 반응은 달랐다. 18살의 나이를 가진 우리 반의 친구들은 아니요에 더 많은 표를 던졌다. 인터넷에서 진행한 설문조사는 아니요의 2배나 더 많은 투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설문조사 결과 나이대에 따라서 다양한 반응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다.
분명 영화 관람 등급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더 확실한 근거를 얻기 위해 우리는 작은 실험 하나를 준비했다. 영상물 등급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정보 서비스를 본 뒤 몇 세 관람가 같은지 맞춰보는 실험이다. 1번은 청불. 장르의 특성. 첫 번째는 청소년 관람 불가일 것 같은데. 내면 우명 감정 등 주제 이해도 측면을 고려할 때 15세. 2번 15세. 2분은 한 15세 정도? 독립영화 빌 같아요. 이런 거는 청불일 거예요. 3번 왜 이래? 3번 19세. 폭력성이 강하게 나오고 무슨 약물이나 뭐 이런 좀 강하다. 이게 자체가 19금 되는 게 더 타당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약물 폭력 가지고는 19세 주지 않더라고요. 15세로 줬을 것 같아요. 19. 4번도 19세. 근데 이게 말을 육체폭력, 시신유기, 총격전, 살인, 살상이라는 이런 무섭고 끔찍한 단어를 써서 그런 거지. 우리나라 영화는 이런 게 안 들어가는 영화가 없잖아요. 의외로 이런 게 15세일 것 같아요. 시신유기, 뭐 육체폭력, 내와 유전자 조작 이런 것도 19세 주지 않더라고요. 15세 정도 주더라고요. 15세 미만으로 하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고 그러면은 더 흥행하기도 쉽고 약간 시대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은 최근에는 가장 큰 이유는 상업적인 측면이 강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관객의 폭이 달라지기 때문에 흥행을 위해서 등급을 좀 낮추려고 의도적으로 낮추려고 하는 면이 좀 강하다고 보여져요. 약간 표현의 자유와 관련되어 있지 않을까요? 점점 시대가 변할수록 청소년 인권이라 해야 되나 그런 거에 대한 논제가 되게 많아지고 있고 뭐 어떤 일각에서는 청소년 관람 불가 자체가 뭐 청소년들을 배제하는 거다 이런 의견도 나오다 보니까 그런 데서 나타난다고 생각을 해요. 이러한 경계가 모호해지는 게. 우리는 그 실태를 직접 체감해보기 위해 인터넷 설문조사 중 관람 등급이 적절하지 않게 선정된 영화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에서 독보적인 표를 받은 영화 독전을 미니 상영회를 열어 우리 팀끼리 이야기해보기로 했다. 액션! 자, 그럼 지금부터 15세는 되고 청소년은 안 된다. 컷. 아깝다. 자, 그럼 지금부터 15세는 되고 청소년은 안 되는 영화 상영회. 그 중에서 1등을 차지한 독전 미니 상영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니 그냥 싹 다 쓸어버리고. 모델들 가슴 작잖아. 내가 작니? 이건 19세였으면 그만큼 긴장을 하고 봤을 텐데 15세라고 하기엔 너무나 고수의 그런 신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 의구심이 들었고 뒤통수를 세게 맞았다. 여러 이제 폭력과 범죄 과정들이 적나라하게 표현됐다는 거에서 이게 어떻게 15세를 받았나라는 생각이 들긴 했어. 그 물론 재미는 있지. 나는 재미있었어. 근데 중학생 미만 애들, 특히나 이런 초등학생, 유치원 애들은 그런 걸 보고 얻는 거보단 좀 봐서 이렇게 좀 안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중학생 정도면 이제 뭐 15세 영화들 이제 많이 볼 시기인데 감당하기에는 정서적으로 그다지 건강하지 못한 영상이 많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기 마련이다. 고무줄같이 쭉쭉 늘어나고 쭉쭉 줄어드는 영화 관람 등급은 영화에 어떻게 작용하기에 이렇게 기준이 모호한 걸까? 가장 크게 보는 측면들은 결국에는 흥행성, 즉 상업적인 측면이 제일 크겠죠. 배우가 너무 보고 싶으면 보통 무대 인사 같은 걸 가잖아요. 이 영화가 청불이면 전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마케팅이라 해야 되나? 그런 홍보 면에서도 어쩔 수 없이 받는 제약이 있을 거고 생각보다 청소년들이 영화를 많이 보거든요. 그것 때문에 감독들은 교묘하게 청불을 피해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단지 흥행, 이 하나의 이유 때문에 우리가 자극적인 영화를 눈뜨고 보고 있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억울하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영화에 대한 더 정확하고 전문적인 의견을 들어보고자 영화를 전공하신 교수님과 영화를 전문적으로 다루시는 영화 유튜버 분께 연락을 드렸다.
짱이다. 그리고 우회전 건의할 때 알람부터 임시관이라고? 진짜네? 네, 안녕하세요. 저 혹시 서윤석 교수님 계시나요? 그래요? 저 혹시 안 계세요? 네, 네. 맞아요. 이따가 여기 셋이 다 모이기로 했으니까. 네, 저는 서현석이라고 합니다. 지금 그 연세대 커뮤니케이션 대학원에서 가르치고 있고요. 그 다큐멘터리나 실험 영화 그리고 미디어 아트를 비롯해서 영상이 어떤 미학적인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창작도 하고 있습니다. 영화랑 게임 리뷰를 하고 있는 튜나라고 합니다. 크기는 이제 한 16만 정도. 네. 그 미국에서 들여온 거죠. 그러니까 영화 산업에서 일종의 어떤 마케팅 전략으로서 이 등급 제도를 만들었고, 단지 어떤 연령대가 영화를 볼 수 있는가의 어떤 그런 독립된 문제가 아니라 영화를 어떤 식으로 제작을 하고 어떤 식으로 또 투자를 받아서 기획까지 이루어지는지, 영화를 우리가 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그 조건 자체를 굉장히 총체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인 것이 아닐까 좀 생각이 됩니다. 유독 영화 쪽이 좀 관대한 면이 있는데 그게 요즘 들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15세한테 노출했을 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게 과연 얼마나 있을까? 되게 그 등급 기준 같은 걸 이렇게 낼 때 설명 같은 걸 보면 정말 표현이 되게 모호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 갈리는 게 아니라 정확히 좀 더 규격화된 체계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지금으로서는 그 상업적으로 지금 그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생각들을 공유할 틈도 없이 굉장히 빨리 앞서 나가는 어떤 그런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고, 어느 정도의 폭력성에 대해서 연령 제한을 어느 선에서 자를 것인가, 이 문제는 결국 폭력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이 이 관계를 맺으면서 발생하는 그 모든 양상에 대한 그 가치관의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에 대한 좀 진중한 사유와 토론의 장이 과연 있는가라는 데 대해서 좀 의문이 드는 거죠. 제일 큰 건 아무래도 관객 수겠죠. 청불이 되면은 관객 수가 눈에 띄게 많이 줄어드는 편이고, 그래서 청불 영화들은 제작비가 애초에 많이 책정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아요. 청불 영화들은 유독 잔인한 면이 강해요. 단순히 이게 19세 영화라서 잔인한 게 아니라 청불이라서 더 잔인해지는, 15세 미만 작품들과 19세 작품들의 차이가 되게 커지는 부분이 그런 면에 있다고 봐요. 사실상 영화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 좀 자본에 의존을 하는 매체이고, 또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죠, 대중적으로요.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좀 묵인해 주는 것 같습니다. 상업성이라고 하는 것을 취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공감이 유도된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상 여기에 대한 좀 이의제기가 저는 꾸준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영화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조직이나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의 차원에서도 그만큼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굉장히 줄어들었다라는 거고요. 이것이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영화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매체에 대해서 자기가 순수하게 가졌던 어떤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타협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실제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별적인 영화 안에서도 비약적으로 보여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가장 좀 아쉬운 점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1등 하는 영화는 점점점 제작비가 올라가고, 그렇지 않은 영화들은 점점점 이건 어차피 안 될 거니까 애매한 기획이니까 하면서 영화의 다양성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다양한 감독들이 나올 수 없는 상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계속 이제 반복되는 거죠. 이런 시스템이라고 하면은 앞으로는 포스트 봉준호는 정말 보기 어렵지 않을까. 1등 하는 영화가 아니어도 관객들이 이제 자발적으로 보러 갈 수 있는 분위기가 좀 갖춰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좀 더 영화를 영화로서 선택해서 보러 가는 분위기가 좀 더 갖춰진다고 하면 더 많은 시도들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쉽지는 않은 질문이지만요, 답은 없죠. 네, 답은 없는데 그 답이 없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즉 오늘날에 있어서는 그 답을 굉장히 쉽게 만들었죠. 그 대기업이 만들었습니다. 정답의 권력 자체가 워낙 막강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동화가 되는 어떤 패턴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게 바로 문화인 거죠. 말하자면 그만큼 다양성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다양성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사실상 영화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대기업이 만든 비싼 영화들을 모델로 삼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초기화를 해야 되는 거죠. 얼핏 보면은 굉장히 많은 가능성들이 기업들에 의해서 열린 것 같지만 사실상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영화는 예술이죠. 사회의 마지막 교육처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뭔가를 이제 배우고 세상을 넓게 볼 수 있는 기회가 그런 교육에서 주어질 텐데 이제 그것들을 발견해 나갈 수 있는 마지막 교육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좋은 영화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꼰대 같은 말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이걸 농사에 비유를 하자면요. 대기업이 씨앗 나눠주고 그 경작물 다 재배했을 때 싹쓸이해서 가져가는 그런 농사 말고 나만의 씨앗을 찾아라. 나만의 씨앗을 찾아야 한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어렵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해야 되는 게 이 시대의 예술가가 해야 되는 일인 것 같고요. 그게 영화인도 나눠야 할 몫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현실이란 말인가? 영화의 현실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욱 갈피를 잃고 서성이고 있었다. 영화는 상업이 맞지만 영화 상영 등급과도 같은 가장 기본적인 문제 또한 상업적인 측면으로 기울어지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웠다. 영화의 진정한 정체성을 찾기 위해 상영 등급이 흥행을 돕기 위한 역할이 아닌 진정한 제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또한 영화를 보는 우리들도 관람 등급을 준수하는 관객의 자세를 갖춰나가야 할 때이다. 우리 셋의 나이는 18살, 20살의 길에서 두 발자국 물러나 있다. 청소년이라는 이름을 가진 우리들은 그 누구보다 영화를 사랑하고 아끼는 학생들이다. 하지만 우리는 영화를 너무나도 사랑한 나머지 자극적인 영화의 노출을 피해갈 순 없었다. 나이를 속여가며 영화를 사랑한다는 핑계로 청소년 관람 불가라는 경계선을 너무나도 쉽게 넘어가버리고 만 것이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어른의 맛을 느낄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답을 얻기 위해 우리는 또다시 카메라를 들었다. 15세도 안 되고 청소년도 안 되는 지금은 맞고 그때도 맞아야 하는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다. 영화뿐만 아니라 연령에 대한 컨텐츠의 제한은 우리 주변에서 아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연령 제한이 과연 잘 적용되고 있을까? 아직 어른의 맛을 느낄 수 없어야만 하는 청소년들에게 물어보았다. 네, 재밌다 그래서 봤어요. 처음이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는데 한두 번 보다 보니 이제 그냥 안 따지고 봐요. 그냥 제가 의도하지 않았어요. 의도하지 않았는데 이게 영화를 공부하다 보면은 그런 거 작품성을 위해서 본다고 해서 봤는데 보고 나서 느꼈어요. 그냥 나이에 맞게 봐야겠다. 당연하죠. 약간 이게 되게 여러 감정이 들어요. 예술은 원래 금지된 걸 하는 거야. 이런 마음이 막 드는 것도 있고, 솔직히 18살이고 중학교 2학년만 넘어도 우린 다 알잖아요. 뭐 사람 어떻게 죽고 사람의 몸에 뭐가 있고 막 이런 거를 다 알잖아요. 너무 쉽게 청부를 접할 수가 있어요. 그게 청불 영화를 보려면은 그냥 그 성인 인정 한 번 하면 되는데 그거는 보통 부모님한테 부탁하면은 해주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 다 어떤 내용인지 부모님들이 일일이 확인을 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장벽은 낮은데 선정성은 되게 높아서 되게 안 좋은 것 같아요. 보고 싶어서 본 게 아니라 어떤 댓글 맨 밑에 더 많은 정보는 여기 있다 하고 링크를 줬는데 그걸 누르는 순간 팍 나온 거예요. 의도하지 않은 환경에서 노출되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더 기준이 확실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콘텐츠를 보고서 자기의 인식 형성에 영향을 주는 게 좀 많잖아요. 부정적인 인식이나 좀 잘못된 고정관념 같은 걸 심을 수 있는 영화는 더욱더 콘텐츠 나이 제한을 이렇게 정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무리 제한을 걸러도 볼 애들은 봐요. 충분한 교육으로 그러니까 어른들이 청부를 거는 가장 큰 이유는 뭐 모방성이라든가 그런 거잖아요. 교육적인 면으로 없앨 수 있을 것 같아요. 콘텐츠 연령 제한을.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너무나도 쉽게 어른의 맛을 느끼고 있었다.
우리는 아직 청소년인데 말이다. 이렇게 빨리 어른의 맛을 느껴도 되는 걸까? 이렇게 쉽게 느낄 수 있다면 연령 제한은 왜 존재하는 것일까? 우리는 학교의 상담실로 가서 선생님과 그 의문을 함께 풀어보기로 했다. 저는 한국애니메이션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소희라고 하고요. 전문 상담 교사입니다. 네. 그 연령 등급을 나누는 거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이고요. 매체의 영향을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받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중에서 먼저 선별하는 작업 이후에 그게 제공이 되어야지만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작업들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서 분명하게 나누어 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매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인터넷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고 이전에 비해서 접할 수 있는 매체가 더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다른 영상 매체 혹은 뭐 웹툰이든 글이든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분별 없이 더 많은 자극을 받게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이게 사실 청소년기의 발달에서 보면 가치관을 형성해 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모방 행동도 굉장히 잘 일어날 수 있고 청소년기의 특성 중에 자기중심성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내가 기준이 돼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그런 관점들을 얘기해요. 청소년기에 그런 유해한 매체들을 많이 접하다 보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그게 청소년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매체를 주로 보급하는 쪽은 성인인 가능성이 훨씬 더 많고요. 그래서 어른들이 분별해서 선정적이거나 자극적인 그런 영상 매체 혹은 뭐 콘텐츠들을 아이들한테 보급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거가 가장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청소년들은 어떤 이 매체가 이 콘텐츠가 나한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선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좀 키우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청소년의 이름을 가진 우리들은 사람들이 청소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궁금해졌다. 누구나 한 번씩은 겪었을 시기, 성인과 어린이의 그 애매한 지점에 위치한 우리들은 무엇이었을까? 다큐멘터리를 촬영하면서 만났던 모든 사람들에게 같은 질문을 던져보았다. 4살부터 19살. 어른이 되기 전. 이렇게 교육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측면 보호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뭐라고 설명하기가 되게 애매한 것 같아요. 달걀 같은 시기인 것 같아요. 유정란입니다. 한 세계가 깨지기 직전의 단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든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선택의 폭이 굉장히 줄어드는구나. 정말 자유라는 게 뭘까? 만약에 이 기회를 내가 조금이라도 내 스스로에게 선물할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을 청소년기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생에 누구나 한 번은 가졌었던 기회인 거죠. 세상에서 점점 깎여 나가기 전에 자신을 최대한 부풀려 볼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때가 지나면 좋든 싫든 점점 깎여 나가거든요. 뭔가 자기가 갖고 있는 재능들을 더 많이 발현하는 시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자원들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시기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만들어 가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다큐멘터리를 찍으면서 우리는 아직 청소년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깨달았다. 우리 반 친구들과 인터뷰를 할 때도, 영화를 볼 때도, 또 거리를 걸을 때도 마찬가지이다. 10대의 막바지를 달리고 있는 우리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시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그 누구보다 멋진 청소년이다. 후회하지 않을 만큼 행동하고 또 절제하는 우리들이 되어 진정한 이 사회의 시민으로 거듭날 준비를 해나갈 것이다. 그렇기 위해서는 이 사회 또한 변화를 추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즉 15세는 되고 청소년은 안 되는 아이러니는 다시는 등장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15세도 안 되고 청소년도 안 되는 다큐멘터리는 여기까지이다. 우리의 다큐멘터리의 목소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목소리가 청소년들이 걷고 있는 아이러니의 톱니바퀴를 멈출 수 있으면 좋겠다.